2020년 3월 주식시장이 한 달 만에 34% 폭락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패닉셀을 했죠. 하지만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그가 바로 켄 피셔예요. 1979년 250달러로 시작해서 지금은 350조 원을 운용하는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창업자죠. 46년간 S&P 500보다 연평균 3~4%씩 더 벌었어요. 코로나 폭락 당시 그는 3월 하순에 이렇게 예측했어요.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시장은 크게 회복할 거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8월까지 60% 급등했죠. 왜 대부분의 투자자는 바닥에서 팔았는데 켄 피셔는 바닥에서 샀을까요?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폭락을 경험했는데 판단이 정반대였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켄 피셔의 역발상 데이터 투자 전략을 알아볼게요. PSR 지표, 시장 심리 분석, 실제 2020년 판단 과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역발상 투자는 간단해요. 모두가 무서워할 때 사고,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파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엄청 어렵죠. 2020년 3월 모든 뉴스가 세상의 종말처럼 보도했어요. 식당 문 닫고 비행기 멈추고 사람들은 집에만 있었죠. 이럴 때 주식을 사라고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켄 피셔는 감정 대신 데이터를 봤어요. 그는 이렇게 물었죠. 이 폭락이 얼마나 오래 갈까? 역사적으로 베어마켓은 평균 15개월에서 18개월이에요. 근데 코로나는 1개월 만에 34% 폭락이었죠. 속도가 중요했어요. 이렇게 빠른 폭락은 감정에 의한 과잉 반응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경기 침체는 천천히 무너져요. 하지만 공포는 순식간에 폭발하죠. 켄 피셔는 3월 19일 고객 웨비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뉴스는 최악으로 보이지만 시장은 6개월 앞을 본다. 앞으로 경제가 다시 열릴 거라는 신호가 보이면 주식은 뉴스보다 먼저 오를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장은 항상 6개월에서 12개월 앞을 반영해요. 지금 뉴스가 나쁘다는 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뜻이죠. 뉴스가 예상보다 덜 나빠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오르기 시작해요. 2020년 3월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주식 다 팔아야 하나 아니면 기회일까 고민했을 거예요. 대부분은 팔았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켄 피셔는 시장 공포를 측정했어요. 빅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공포 지수라고 불러요. 2020년 3월 16일 빅스가 82.69를 찍었어요. 역대 최고 수준이었죠. 이건 극도의 공포를 의미했어요. 켄 피셔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이미 팔아버렸으니까요. 그럼 남은 건 뭐죠? 매수자뿐이에요. 역사는 반복돼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987년 블랙먼데이 때도 폭락 직후에 산 사람이 가장 큰 수익을 냈어요. 켄 피셔는 이 패턴을 46년간 연구했죠. 켄 피셔가 만든 가장 유명한 지표가 있어요. PSR, 즉 Price to Sales Ratio예요.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보통 PER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PER은 적자 기업은 계산이 안 돼요. 이익이 마이너스니까요. 하지만 매출은 적자여도 있어요. 그래서 PSR이 더 넓게 쓸 수 있죠. 켄 피셔는 1984년 저서 슈퍼스톡스에서 이렇게 제시했어요. PSR 0.75 이하면 적극 매수, 1.5 이하면 관심 종목, 3 이상이면 고평가죠.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켄 피셔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익은 회계로 조작할 수 있지만 매출은 조작하기 어렵다. 매출은 실제 사업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2020년 3월 PSR이 급락했어요. 모든 주식이 한꺼번에 폭락하면서 평소 PSR 2였던 우량 기업이 PSR 1 이하로 떨어졌죠. 켄 피셔는 이걸 기회로 봤어요. 실제로 2020년 1분기 켄 피셔의 포트폴리오는 6% 손실이었어요. S&P 500은 20% 손실이었죠. 어떻게 방어했을까요? 저평가 우량주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켄 피셔는 PSR만 보지 않았어요.
자유 현금 흐름도 같이 봤죠. 매출은 많은데 현금이 안 도는 기업은 위험해요. 매출도 좋고 현금도 도는 기업이 진짜 저평가예요. 투자자 A는 2020년 3월 바닥에서 너무 무서워서 전부 팔았어요. 손실 20%를 확정했죠. 8월이 되니까 시장은 회복했는데 자기는 현금만 쥐고 있었어요. 투자자 B는 켄 피셔처럼 PSR을 봤어요. 우량 기업이 PSR 1 이하로 떨어지자 추가 매수했죠. 8월까지 60% 수익을 냈어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감정이 아닌 데이터였어요. 켄 피셔가 46년간 시장을 이긴 비결은 이거예요. 폭락장마다 저평가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죠. 10년에 한두 번 오는 폭락장을 놓치지 않으면 장기 수익률이 확 올라가요. PSR은 성장률과 같이 봐야 해요. PSR 1이어도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위험하죠. PSR 1인데 매출이 연 20% 성장하면 그게 진짜 기회예요. 마지막 체크포인트는 부채예요. PSR이 낮아도 부채가 과도하면 파산 위험이 있어요. 켄 피셔는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 대비 50% 이하인 기업을 선호했어요. 2020년 3월 켄 피셔의 토픽을 보면 패턴이 보여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였죠. PSR은 낮아졌고 현금 흐름은 탄탄했고 부채는 적었어요. 완벽한 조건이었죠. 켄 피셔는 소형주는 잘 안 담아요. 피터 린치와 다른 점이죠. 그는 대형 우량주 중에서 저평가를 찾아요. 유동성이 높고 안정적이니까요. 역발상은 무조건 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로 시장이 과잉 반응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PSR, 현금 흐름, 부채, 성장률을 보고 공포가 비이성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켄 피셔처럼 350조를 운용할 순 없지만 그의 원칙은 쓸 수 있어요. 5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관심 있는 기업 10개를 적어보세요. 당신이 자주 쓰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회사요. 애플, 삼성, 구글, 메타, 뭐든 좋아요. 두 번째,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 기업의 시가총액과 매출을 찾아보세요.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이 PSR이에요. 계산기면 충분해요. 세 번째, 켄 피셔의 기준을 적용하세요. PSR 1.5 이하면 관심 종목에 넣어요. 0.75 이하면 더 깊게 분석할 가치가 있어요. 네 번째, 영업 현금 흐름을 확인하세요. 매출은 많은데 현금이 안 도는 기업은 제외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를 보면 돼요. 다섯 번째, 부채 비율을 보세요. 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많으면 위험 신호예요. 특히 폭락장에서는 부채 많은 기업이 먼저 무너져요. 폭락장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패닉하지 마세요. 둘째, PSR 리스트를 꺼내세요. 셋째, 평소 비쌌던 우량주가 싸졌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분할 매수하세요. 한 번에 올인하지 마세요. 켄 피셔도 분할 매수해요. 총 투자금의 20%씩 5번에 나눠서 사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더 사고, 오르면 이미 산 게 수익이죠. 빅스 지수를 즐겨찾기 해두세요. 빅스가 30 넘어가면 시장이 공포 상태예요. 50 넘어가면 극도의 공포죠. 이럴 때가 역발상 투자 타이밍이에요. 뉴스는 참고만 하세요. 뉴스가 최악일 때가 보통 바닥이에요. 2020년 3월 모든 뉴스가 세상의 종말처럼 보도했지만 그게 바로 매수 타이밍이었죠.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폭락이 기회는 아니에요. 2008년처럼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때는 다르죠. 어떻게 구별할까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망가졌는지 봐야 해요. 2008년은 은행들이 파산 위기였어요. 시스템 자체가 위험했죠. 2020년은 달랐어요. 기업들은 건강했어요. 단지 코로나로 문 닫은 거였죠. 이게 핵심 차이예요. 켄 피셔가 강조한 게 기간이에요. 폭락이 1개월에서 3개월이면 조정이에요. 15개월 이상이면 진짜 베어마켓이죠. 2020년은 1개월이었으니 조정이었던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건 심리예요. 폭락장에서 사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켄 피셔도 이렇게 말했어요. 공포를 느끼는 건 정상이다. 하지만 데이터를 믿어라. 지금 당장 연습하세요. 가상계좌로 PSR 전략을 써보는 거예요. 실제 돈으로 하기 전에
몇 달 돌려보면서 감을 익히세요. 다음 폭락장이 올 때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차이가 커져요. 1천만 원을 30년 투자하면 S&P 500 따라가기는 1.7억 원이 돼요. 켄 피셔 방식으로 연 3%만 더 벌면 4억 원이에요. 2.3억 차이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째, PSR로 저평가 우량주 찾기. 둘째, 폭락장은 빅스로 공포 측정하기. 셋째, 시스템 위기와 일시적 공포 구별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음 폭락장은 언제 올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와요. 10년에 한두 번은 꼭 오죠. 그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비싼 건 감정이에요. 공포로 바닥에서 팔고 탐욕으로 고점에서 사죠. 켄 피셔는 46년간 데이터로 감정을 이겼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역발상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에요. 철저한 데이터 분석이에요. 시장이 과잉 반응했다는 증거가 보일 때만 반대로 가는 거죠. 켄 피셔는 그렇게 했어요. 당신은 매일 뉴스를 보고 제품을 쓰고 소비하잖아요.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 실제 생활이 어떤지 관찰하세요. 2020년 5월, 사람들은 이미 다시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진짜 신호였죠. 켄 피셔는 2020년 3월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미친 사람 취급받았죠. 하지만 6개월 뒤 그가 맞았어요. 역발상 투자는 처음엔 항상 틀려 보이지만 시간이 증명해줘요. 오늘 배운 걸 정리하면 PSR 1.5 이하 우량주 리스트 만들기, 빅스 30 이상일 때 기회 찾기, 분할 매수로 리스크 관리하기예요. 이 세 가지면 충분해요. 다음 폭락장이 오면 떠올려 보세요. 모두가 패닉셀 할 때 켄 피셔는 뭘 했지? 데이터를 봤죠. 당신도 똑같이 하면 돼요. 공포는 느껴도 괜찮아요. 하지만 행동은 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켄 피셔의 역발상 데이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채권왕 빌 그로스 인사이트, 부자들이 돈의 흐름 읽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투자가 쉬워지는 경제학 투시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